안녕하세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현 변호사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소에 돌입하고 피해자가 이 형사사법 체계라는 낯선 길을 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소를 어디에 한다고 했죠? 예, 고소는 그쵸, 경찰서에 하도록 돼 있죠. 원래는 검찰과 경찰에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에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들고 딱 갔어요. 그랬는데 막상 거기에서 딱 보더니 이거 사건 안 되겠는데요?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이거 사건 접수 못 해줘요. 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아주 열심히 싸워보겠다. 네, 열심히 힘을 내서 싸워보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내 운명이 이렇지 뭐 이러면서 주로 제가 지원하는 이 사회적으로 많이 좀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 장애인이거나 뭐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 접수 거부라는 장벽을 딱 만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이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이분들이 너무 지금도 들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뭔가 새로운 사건, 특히 뭐 복잡하거나 막 가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사가 많이 막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건들은 좀 굉장히 받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체로 어떤 이유를 들면서 고소장을 안 받아주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모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보면 한 5개 나오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있긴 한데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왜 이제야 왔냐? 아니 이거를 2달 전, 3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왜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냐? 그때 직접 했어야지. 그때 빨리 했어야지. 지금은 다 증거 날라가고 없어졌어요. 이제 할 것도 없을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내는 사건. 두 번째는 이거 왜 이렇게 증거가 없어요? 이거 뭐 사실 진술 말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통장 내역도 없고 뭐 별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해요? 이건 증거가 너무 없어서 이거는 사건 착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이거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돈 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이거는 돈을 받으려면은 민사소송을 내셔야지 왜 고소장을 써와서 이거를 우리한테 해결해달라 하냐. 이거는 법원에 민사소송 내세요. 이런 경우가 또 많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관할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관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관할에 맞게 가서 내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를 지금 고소인을 할 때 변호사도 없이 그냥 갖고 오면 어떡해요? 이거 변호사랑 상담 받으신 거예요? 변호사 데리고 같이 오셔야지 접수를 해주죠. 뭐 이런 얘기로 접수가 안 됐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조정을 하더라고요. 약간 완충책으로 임시 접수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접수하는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다시 살펴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반려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범죄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경찰청 훈령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수사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수사규칙 50조에 보면은 고소장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안 받아도 되는 게 7개가 써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거. 요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고소장 이거 들어와도 안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아예 죄가 안 되는 거. 죄 처벌한다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로 처벌 자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안 되겠죠? 두 번째,
공소시효가 끝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기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죄를 처벌할 기간이 끝나버려가지고, 공소시효가 날아간 거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이 사건이 예전에 뭐 판결이나 결정이나 이런 걸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걸 또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죽은 거, 가해자가 죽었을 때 그거 뭐 수사하거나 하기가 불가능하고 어차피 그건 처벌할 수 없게 되니까 그거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자기가 나 이 사람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처벌 못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인데 그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고소가 들어온 거, 그런 거는 고소장 안 받아줘요. 피해자의 범위가 있죠. 예, 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그래서 뭐 직계, 친족이냐, 뭐 형제, 자매냐 이런 거 막 우리 가계도로 배웠잖아요. 그렇게 피해자 그리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고소장을 가져오면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고소장을 안 받는다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고소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경우, 고소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직계 존속이에요. 나의 위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들을 고소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안 되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 고소한 내용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그 왜 내가 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그걸 어려운 말로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면 나 이 사람 처벌하는 거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런 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내 마음에 관련돼 있는 사건들 있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걸 내가 원해야 된다, 이런 범죄의 경우에 고소를 한번 딱 했는데 그걸 취소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의 경우에 다시 고소를 가져오면 그럴 때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7개로 제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관할이 아니다, 뭐 증거가 부족하다, 민사소송 걸어라, 뭐 이렇게 날짜 지나가지고 가져왔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써있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만약에 고소장을 반려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멘붕이 오겠죠.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변호사들도 적잖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라고 그 변호사들 법정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회원 변호사들 중에 형사사건 하는 변호사들, 이거에 경험 있는 변호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말 너 이런 적 있니? 뭐 고소장 가져갔는데 고소장을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받아는 줘놓고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취하해,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빨리 가져가, 이렇게 한 적 있니?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50% 넘게 경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럼 또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거 조치를 했어? 그랬더니 그 중에 5분의 1, 20% 넘게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는 사건인데도 20% 넘게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진행이 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접수를 시키긴 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 냈다는 얘기들이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계속 냈다라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거보다 더 세게 항의를 하거나 막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조치를 해서 받게끔 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편 접수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관할이 좀 다른 곳 있죠. 예를 들어 A경찰서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또 B경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A경찰서에서 추구도 안 봐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B경찰서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시켰다라는 게 있고요. 이미 게시된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나쁜 놈이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요걸로 이제 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추가 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고소장을 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비슷합니다.
일단 뭐 진정서를 써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청문감사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모든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청문감사실은 예를 들어 뭐 수사관이 불친절하게 했다거나 부당하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청문감사실을 통해서 저 수사관이 내 고소장 접수를 안 받아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접수는 뭐냐면 이거를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서류 봉투에 막 넣는 거죠. 이게 편지 봉투에 막 꼬깃꼬깃 넣지 마시고 서류 봉투에 이렇게 A4지나 이렇게 출력한 거나 이렇게 글씨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넣어가지고 등기 우편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한 일주일 있다 해보는 거죠. 등기 우편 보내고 해보면서 무슨 경찰서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냈는데요. 그게 잘 접수가 됐나요? 제 이름은 뭐고 뭐 제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사건이 잘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그쵸? 얘기만 들어도 막 너무 막 기빨린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도 가해자 벌 받아야죠. 예, 이런 거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서 우리가 이 고소장 접수의 문턱을 넘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거나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